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요. 뭐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얼마 전에 치렀고 다 같이 뭉쳐서 힘내서 싸우자 예. 이 목소리가 크지. 예. 예,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석 의원이 전하는 당내 분위기 또 손수조 대변인이 전하는 당내 분위기가 다르네요. 국민의힘이 좀 복잡하긴 하는 것 같은데 손수조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다 뭉쳐서 싸우자. 지금 이런 분위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12월 3일이면 확인이 되겠죠. 영장 발부 여부가 뭐 원래 모든 사안마다 다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되는 1년이 되는 날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도부의 그 1년 메시지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메시지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메시지를 내놓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얘기는 없는데 내놓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은데 우리 손수조 대변인이 당을 좀 대변해서 12월 3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이게 추경호 의원 영장 발부 여부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100%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혀 상관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전혀 이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각이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3대 특검이 돌아가는 모든 특검의 영장 인용 비율이 거의 3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의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 특검의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이 추경호 원대에 대한 영장마저 이제 기각이 되는 순간 너무나 이 야당 탄압의 일로에 서 있는 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 야당 탄압에 대한 목소리를 거세게 낼 수밖에 없겠죠. 예. 만약에 만에 하나 인용이 된다면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 사망 선고의 날과도 다름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더 세게 메시지를 또 내겠죠. 이러나 저러나 센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손수조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법부 어떡합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이제 개혁하겠다고 대통령 순방에서 돌아왔으니까 뭐 이번 정기국회 내지는 뭐 임시국회를 또 열어서라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 그러고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도 이건 사법부 사망의 날이라고 해버리면 사법부는 정치권에 우군이 없네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왜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1, 2, 3 얘기를 했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저도 국민의힘도 그러면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사망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언적으로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런다라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도 조금 더 공감을 해주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국민에게 할 것이냐. 지금 한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뭐 지금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의 오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야기를 또 예를 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됩니다. 거대 여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가결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 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 왔습니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요즘 손성민 의원, 장동혁 대표 우리 기자들이 보기에도 장동혁 대표의 발언의 강도가 점점 좀 거칠어지고 있다, 세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체제 전쟁이다라는 말을
뭐 시발점으로 해서 점점 이제 강론까지 예. 좀 말의 수위라든지 그 표현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당 대표로서의 뭔가 절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선명성과 표현의 어떤 강도로서 계속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3일에서 메시지 관련해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수도권 의원 한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예. 본인들이 볼 때는 이제 장 대표가 입장을 내지 못할 것 같다. 오. 여러모로 이제 타진을 해봤는데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쯤 되면 지금 뭐 10여 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도권과 PK 의원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 해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집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전에 내렸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과연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냐, 또 탄핵에 대해서 기존의 당론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거 바꾸자고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죠? 예. 그 부분을 사실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죠. 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에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엄 때문에 탄핵된 건데 그게 논리적인 정합성, 일관성이 좀 없는 국민의힘의 어떤 행보에 좀 이렇게 좀 꼬임이 있는 건 바로 그 지점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1년이 되는 날 다시 한번 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저도 들은 바가 예. 없지만 굉장히 숙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세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그런 것이죠. 세게 때리는데 세게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야의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 속에서 지금 여당의 정말 일당 독재처럼 폭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이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꼬리 내리고 있습니까? 그 또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야당은 야당으로서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야당의 원어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 참 12.3 계엄 1년이 되는 이제 즈음에 저희들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 계엄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아픈 역사죠. 근데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일이긴 합니다. 무조건 갑자기 계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뒤 상황을 또 보시면 민주당의 어떤 29번에 이은 탄핵의 전국들이 이어졌었고 뭐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키면서 국민이 뽑은 정권을 일하지 못하게 묶어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등 정권 들어와서 다 지금은 살렸지만 뭐 대통령 특활비, 검사 특활비, 뭐 국정원 특활비 다 예산은 깎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으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돈 묻고 다 직위 해제시켜버리고 이러면 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원인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총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국민의힘 지금 야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뭐 다른 사건도 아니고 본인이 연관된 대장동 사건, 뭐 항소 포기의 사건들도 있었고 배임죄를 폐지한다거나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조리돌림 한다거나 검찰청을 폐지해버린다거나 이러한 일련의 정말 연이은 이런 일들이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다.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긴박한 간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12.3 1년을 맞고 있고 또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안 내놓으면 아까 손성민 의원이 통화한 수도권 의원의 이야기처럼 소장파 의원들이라도 우리라도 메시지를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고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의원도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꽤 많은 의원들께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셔요. 꽤 많은 의원이면은 10여 명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넘어갈 수도 있다.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저도 당연히 12월 3일에 맞춰서 우리가 뭐 사과 내지는 쇄신, 예. 뭐 성찰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예. 민주당의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몰이를 막아야 되는 것 하나,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것 하나.
그리고 안에서 성찰과 쇄신을 해야 되는 것 하나. 사실 이게 굉장히 같이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지도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예, 예.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지도부에서도 이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소리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손성민 의원 대표의 메시지 없이 의원들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대표의 메시지도 나오고 의원들의 메시지도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어떤 입장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될지 네. 기자회견이 될지 그건 아니면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네요. 아니 지금 의원들이 그 이제 부분은. 의원들이 예. 이제 지도부의 입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얘기는 장동혁 대표가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촉구한다라고 어떤 하는 특정 부분은. 시점까지를 네, 전제로 네. 하는 것이겠죠. 네. 아니면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할 건지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TK 지역 의원들도 포함이 된다. PK 요. TK 지역 의원은 아니고. TK 의원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의 의원은 포함되어 있다고 전언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내부가 아까 김재섭 의원도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민주당은 당연히 메시지가 나오겠죠. 네,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척결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일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특별히 달라지는 기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국민의힘에게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때부터 대선 이후에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오직 한 명 이재명 대통령만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벌써 두 번의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조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방금 김재섭 의원이 이제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 당 대표로서 치명적인 겁니다. 당 대표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메시지를 낼 거야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알려졌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다른 메시지 낼 겁니다. 이런 내용 말하는 것이 사실 리더십에 상당한 어떤 치명타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손수 대변인 이 부분 관련해서 더 보태신 말씀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정청래 네. 민주당 대표도 1인 1표제 하다가 갑자기 이현주 최고위원이 들이박았잖아요. 네. 그것도 뭐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리더십 리스크 받은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요. 뭐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 별로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얼마 전에 치렀고 다 같이 뭉쳐서 힘내서 싸우자 예. 이 목소리가 크지. 예. 예,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전하는 당내 분위기 또 손수조 대변인이 전하는 당내 분위기가 다르네요. 국민의힘이 좀 복잡하긴 하는 것 같은데 손수조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다 뭉쳐서 싸우자. 지금 이런 분위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12월 3일이면 뭐 확인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 충돌하는 지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강의정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가 법원을 모욕한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들 그리고 판사 기피 신청하고 증인 안 받아줬다고 판사 기피 신청하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한 위증과 관련한 재판에서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집단 퇴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앞부분은 국민들이 다 알았는데 이 뒷부분은 어제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잘 몰랐던 사안이잖아요. 집단 퇴정 이런 게 있었나? 근데 이제 그 감찰하고 징계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이 사안을 놓고서 또 막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그 사실관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2023년에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예. 이제 검찰청으로 불려가서 연합회와 이제 소주를 대접받으면서 이제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역자라고 회유를 받았다고 2023년에 이제 진술을 했어요 국회에서. 그 부분이 이제 위증을 한 거다라고 해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했고 예. 그 재판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해서 조금 열린 공간에서 이제 심리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전제가
그러면 모든 증거가 다 이제 법정에 현출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이제 64명 당시 있는 교도관 전원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자.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검찰에서는 예. 자체 감찰을 해봤더니만 전혀 그런 회유 사실이 없다라고 하니까 64명을 다 불러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재판부가 그러면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심리가 다 끝나지 못하니 6명만 채택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검사들이 이러면은 우리 손발을 묶어놓고 어떻게 유죄 입증을 하라는 것이냐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에서 이제 나가버린 것이죠. 예. 그게 사실관계입니다. 예.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 공판 상황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그 당일 공판이 끝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자마자 퇴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검사들이 이거 좀 이상하게 행동한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당연히 공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퇴정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 이 기피 신청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에게 주어진 권한 아니냐. 이 양론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검사들 내부에서는 반발한다면서요.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지난번 항소 포기 때처럼 즉자적이고 약간 좀 격한 반응은 아직까지 제가 뭐 다 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 그리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법무장관이 아니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또 구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한 거는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검찰에서 일부는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부. 반면 이 사안에 있어서 검찰이 그동안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과하지 않냐. 특히 또 집단 행동에 있어서 여러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4명이라는데. 4명이었던 4명이라고 걸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상황은 과한 거 아니냐는 의견은 이제 정성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도 이제 답변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듣기 전에 오늘 각 당에서 나온 이야기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당연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설령 이견이 있다 해도 법정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절차와 수단으로 다퉈야 합니다. 검사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조직적으로 법정을 떠나는 행위는 스스로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법 위의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아까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는 CBS 방송 출연해서 한 이야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연어술 파티 위정 재판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 후 퇴정에 대해서 검찰이 사법부, 법정을 못 오겠다면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를 차례로 들어봤는데 그럼 이번엔 또 손수조 대변인에게 먼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석필 부대변인 혹시 발언 준비 딱 하셨는데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손수조 대변인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네, 어쨌든 검사들의 퇴정은 사실상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위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고요. 그런데 뭐 100번 양보해서 그 집단적인 그런 이제 퇴정이 굉장히 네. 불편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또 본인과 관련된 지금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것도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자마자 이것부터 감찰하라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오시자마자 하셔야 될 말씀은 지금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는데 관리 못해서 죄송하다. 뭐 아니면 날이 추워지는데 뭐 난방비 걱정은 없으시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모자랄 판에 오시자마자 지금 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일선 검사들에게 그러니까 행정부가 지금 사법부에 완전 개입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 개입을 해서 감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요. 권력 남용 그리고 위헌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화영 이분 대북 송금으로 7년 6개월 실형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재판에서 얼마나 말이 앞뒤가 바뀌었습니까? 뭐 아내분이 와서 재판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을 차려라라고 했던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연어와 뭐 이거를 대접받았다. 뭐 연어 파티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고 보니 뭐 연어 덮밥이던데 어찌 됐든 이거를 지금 받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날짜가 처음에 10월이라 그랬다. 7월이라 했다. 5월이라 했다. 지금 막 바뀌어요, 말이. 그래서 지금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교도관들 64명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날 뭐 술 들어왔습니까? 뭐 안 들어왔어요? 그럼 다음 사람.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가지고 여기 64명 물어보자는 건데 다 잘랐어요. 58명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것조차 못하게 하고 신문은 30분 만에 다 끝나라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는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정 수순에 따라서 기피 신청을 한 것이고 네. 기피 신청을 한 것 가지고 계속 하는 게 더 웃기기 때문에 퇴정을 한 것입니다. 예. 자, 강서필 부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일선 검사들끼리 이렇게 4명이서 얘기해가지고 퇴정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대검 지휘부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받고 지시를 받아서 합의하에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느꼈을 때는 이것은 검찰의 집단적인 항명으로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4명에서 이거 우리 나갑시다. 이렇게 불만 표시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그 얘기 하셨는데 네. 지금 검찰 지휘부 누가 임명했어요? 지금 검찰 지휘부요. 예.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인 거지 검찰 4명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의가 있습니다 해서 한 법정에 거라고. 들어간 검사 4명의 예. 독자적 판단이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을 조금만 아는 분들, 예. 이 재판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증인을 64명을 신청을 하잖아요. 일반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한 분당 최소한 30분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형사소송 보면은 한 하루에 많이 하면 4명, 정말 많이 하면 6명입니다. 근데 64명을 하자는 거는 한 재판을 한 15회 정도 더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국민 참여 심판이에요. 이 국민들이 참여 심판 나올 때 5일밖에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검사들로서는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명씩 다 물어본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특정된 날짜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있던 교도관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이미 법무부의 감찰을 통해 가지고 이 교도관들이 검사에게 당시에 1313호에 대해서 항의까지 했다는 것도 이미 진술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검사들은 64명을 다 물어본다고 하면 오히려 못 봤습니다. 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할 교도관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질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검사들이 본인들이 어떤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라 그건 대검 지휘부와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그 검찰 아마 내부 통신망에 아쉽다라고 하는 의견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구두로 지휘했으면 될 일 아닌가. 이게 대통령이 대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정도의 사안인가라는 아쉽다. 뭐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하게 감찰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고요. 이화영 변호인 측이 아마 그 검사 4명을 고발을 했다는 기사가 좀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안을 놓고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사안을 놓고 상당히 여야 의원들이 정성호 장관, 특히 제가 보니까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정성호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이더라고요. 미리미리 왜 조치 취하지 않느냐. 정성호 장관이 아니 제가 지금 국회에 와 있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국회 나와서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일이냐고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장관과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엄중 경고하고 나중에는 퇴장하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죠. 뭐가 사실입니까? 당장 고발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싸우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계속 싸우시면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바로 직권남용이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자, 나라가 완전 이거 뭡니까?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냐고 바쁩니까?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장동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은 뭐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이거 대통령이야? 이런 일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 이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뭐 어떤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도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라든가 아니, 조치를 지시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검찰, 대정령, 검찰을 갖다가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자, 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경원 의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 야당의 소장파들은 우리라도 계엄을 사과하겠다 했습니다. 이 야당의 중진이 됐으면 이 초선, 나경원 의원이 얕잡아 보고 있는 초선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 충돌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말이죠. 자, 어제 다시 또 충돌했고요. 나경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사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다른 의원의 발언 도중에 또 충돌이 있었는데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또 나빠루라고 또 하는 표현을 박지원 의원이 막 하면서 뭐 남편한테 부탁해서 이런 얘기했더니 나경원 의원이 그때 이제 발끈하면서 그 박지원 의원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또 정성호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대통령 범죄자 이런 표현을 썼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그런 말을 어디서 함부로 하느냐. 이거는 경고할 수밖에 없다. 나경원 의원 본인이야말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어제 충돌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참 법사위 상황 보면 손성민 의원 이게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은 이미 미리 짐작을 다 하잖아요. 감찰 지시와 관련해서 민주당 생각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생각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법사위 열리면 저렇게 싸우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때 법정에 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참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런 취재가 아직은 안 된 거죠. 그 현장에 그렇죠. 있었던. 예. 그리고 법사위에 있는 의원 한 분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이 이른바 이제 뭐 요즘 쓰는 말로 긁힌다고 하는데 예. 그런 말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혈압이 올라간다. 그리고 예. 본인이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나 표현까지도 그 불쑥불쑥 나오게 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게 분노 내지는 뭐 그런 뭐 마음의 흐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원래 안 그런데 법사위의 전체적인 데시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저처럼 저음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조차도 목소리가 높아진다 좀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그렇죠. 분위기가. 예. 본인이 평소에 이제 이런 정도까지 마음이 격동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데 예. 법사위라는 어떻게 보면 콜로세움 안에 들어서는 순간에 뭐 맥박도 빨리 뛰고 피도 빨리 뜨거워지고 상대방의 말도 더 크게 들리고 예. 그러므로서 본인이 이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여야가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또 나오고 나면은 왜 그랬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항소 포기해서 한번 크게 논란이 됐고 뭐 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부 여권에는 좀 부담이 된 사안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판단도 좀 비판적이었던 것 같고 여론조사를 보면 그 패스트트랙은 진짜 검찰 어떻게 한답니까? 국민의 의원들 유죄는 나왔는데 의원직을 유지하는 그 선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 항소할 거냐 말 거냐가 사실 상당한 또 관심사였는데. 뉴스 직격 바로 직전에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유인즉슨 구형량에 비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가벌성은 높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치적 판단 6년 동안 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검찰은 항소를 자제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다. 아니고 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예. 그리고 법원의 판단도 존중해서 항소 포기를 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뭐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안 하고 이거는 또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또 상당히 반발했을 것도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달 말에 민주당 의원 물론 혐의는 다르지만 예. 공동폭행에서 다르지만 거기 국회법 이제 위반은 없죠. 거기는. 국회법 위반 예. 없습니다. 선진화법 위반 예. 없고 공동폭행인데 거기에 대한 결심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양당의 형평성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또 항소 자제라는 거는 이제 또 검찰의 뉴노멀이 되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검찰의 항소 자제, 뭐 포기라는 표현보다 좀 자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이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 자 손수조 대변인은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승자박입니다. 네, 10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소를 자제하라라는 발언이 있은 이후에 제1호 항소 자제가 본인의 사건 연관된 사건이었던 대장동 항소 포기였죠. 그렇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항소 포기를 해놓고 지금 이제 2호 항소 포기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명분으로 항소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예, 강상필 부대변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다퉈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래저래 아쉬운 건 있지만 어쨌든 검찰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또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차분하게 짧게 말씀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금 전에 법사위가 뭐 격전지가 되고 격돌의 현장이 된 지는 이미 오랬는데요. 사법개혁 앞두고 법사위 민주당 위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북돋는 발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내란의 밤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결연한 자세로 각종 사법개혁안 등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법사위 전체 상임위에서 이걸 또 먼저 통과시켜야 본회의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소가 매를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법사위 위원님들께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드리고 법사위 위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자, 목요일에 주영진의 뉴스 직격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영진이었습니다.